그거 먹고 싶어요, 선생님. 뭐? 돼지 샤브샤브. 아 좋지. 돼지를 해보려고. 그때 한번 선생님 저희 팀 다 선생님 댁에 가서 선생님이 막 맛있는 거 해주셨거든요. 근데 샤브샤브를 먹는데요. 이제 뭐 그냥 보통 샤브샤브를 생각했죠. 그냥 갔는데 이제 육수랑 다 하시고 순서대로 재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 순서대로 주는 처음 뭐 아스파라거스도 먹고 그리고 그거 비싼 어묵 뭐라고 그러죠? 일본에? 가마복고. 가마복고도 먹고 막 먹다가 돼지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얇은 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한번 먹어보래요. 먹었는데 이제 애들 다 기절한 거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 끝났대요. 너무 이제 소고기를 먹는데요. 소고기 왔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소고기는 막 한우 채끝 등심으로. 진짜 좋은 건데도 너도 돼지에 먹어보면 맛이 없어. 딱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으면 가자. 그래가지고 너무 막 이랬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럴 줄 알고 더 준비했지. 돼지고기를 다시 확 풀었어요. 조련하는 거구나. 너무 맛있는 거야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이게 어느 부위를? 삼겹살. 삼겹살은 그냥 아주 얇게. 너무 맛있어. 종이짝처럼. 진짜 맛있더라. 진짜 새로운 세계를 영접하고. 라자명 시즌 3 4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네. 오늘은 개묘일주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개묘일주 추가 사연과 남심 여심 공약법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급하시도가. 네,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네. 비가 추적추적 와가지고. 네. 첫 번째 추가 사연은 거인의 주간님 사연입니다. 추가 사연은 그 남심 여심 공약에 질문 남겨주신 분 외에는 다 여성분이셨어요. 네. 이분도 여성분이시고 양력 76년 12월 17일 오시생 여성분이시고 병진년 경자월 개묘일 무오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행이 다 갖춰져 있으신데요. 병신대운 정유대운 요때 내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우선 명식부터 좀 보고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뭐 그쭉 읽어봐야 좀 감이 좀 오겠지만, 뭐 계속 써먹는 얘기 같지만 이제 정유년, 병신년 이렇게 이제 그 이분은 이제 병화가 굉장히 또렷하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정유, 병신 이러면 그 저 화라는 것을 이제 제가 가치관의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많이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병정 갈등, 병병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하늘에 두 개의 햇볕이 뜨거나 아니면 해와 달이 공존하는 이제 형태면 정신적인 방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러면 의외로 그게 그 잘 맞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주의 전체적인 원국 상황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보셔도 뭐 오행이 다 갖춰져 있어서 뭐 괜찮다는 말만 그것도 그렇고 원래 저 개수는 병화를 저렇게 겨울에 띄우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사주를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사주가 아주 뭐 여기는 이제 신약이라고 돼 있지만 이 신자진 수국이라든지 경금이라든지 그래서 아주 사주가 약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그 사주가 좀 추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43세 이전의 운세가 이제 수나 금대운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방황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앞으로를 좀 보면 이제 화운으로 이제 운이 흘러갈 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유형의 사주거든요. 근데 이 개묘일주가 이제 이 신약하지만 사실은 월지를 자수를 잡고 있고 진토 영지와 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약하지 않은 사주입니다. 약하지 않고요. 또 관성은 또 시간에 또 투출했고. 또 재성도 또 연간에 투출했으니까 참 재관과 비겁이 균형을 아주 잘 맞춘. 이제 정인, 정제, 정관 이렇게 정 시리즈들로.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연주 상승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이 연간인 병화 정제부터 시작하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네. 아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흘러가고 잘, 특히 이제 연월주 오른쪽 네 칸만 봐도 정말 정제정관 정인비견 네. 아주 이 어, N자로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직업궁이자 부부궁인 일주 묘목이 공격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계묘는 이 일지에 천을긴을 깔고 있는 일기지만 이 묘목이 공망이나 특히 충을 당하게 됐을 때는 일주가 약하니까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제 용신은 묘목 식신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유되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묘유충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 참 평화로운 계묘를 아주 대단히 그러고 보니까 뒤흔들어갖고 여기 좌우묘유가 다 걸린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좌우묘유도 다 걸리고 이제 왕지로만 네.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루어지죠. 네. 완전히 이제 삼행지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 목의 기운으로 목수목의 기운으로 흘러가니까 수목화의 기운으로 흘러가니까 괜찮은데 을미대운도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왜냐하면 을경합금이 돼가지고 이 식신이 좀 기반돼서 네. 기신으로 바뀝니다. 또 미토도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또 오미합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조금 뭐 따뜻한 기운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는데요. 하여튼 이 을목이 좀 힘든 기운이 되겠다. 네. 또 미토로부터 또 이 을경합금이 된 그 금의 기운이 또 미토로부터 또 지원까지 받으니까 좀 더 기세가 등등해서 약간 지금 현재 대운의 흐름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좀 더 조금만 더 버티신다면 뭐 아름다운 이 연주 상생의 어떤 그 기운을 다 쓰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들어볼까요? 나 사연 읽는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 나 저기 아까 일부 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갈수록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는 챙겼구나. 2년 넘게 하면서. 근데 명리학은 잘 모르지만 그냥 재밌는 거는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사람들 인생 얘기 듣는 게 그냥 재밌어요. 그래, 그리고 명리학은 3년이 지났는데 모르겠어. 그래 네가 을묘일주니까. 근데 아는 단어 나오면 좋아. 해묘미가 뭔지 모르는데 해묘미 하면 내가 아는 거 막 어감 귀엽다. 해묘미 이런 거 나오면 좋아. 정말 단순하다. 저는 지금 힘들었던 병신대옥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방송 들어보면 긴 터널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사연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힘들어도 뭔가 버틸만 했는데 올해는 특히나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손가락 힘이 하나하나씩 풀려가는 기분입니다. 어린 시절 가까운 친척에 의한 여러 번의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강원 선생님 강의 듣는 중 대운에 관성이 들어오면 딸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라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스스로 놀랐습니다. 일이 상처가 깊구나. 저는 그 시기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 한창 말랑말랑 다양한 빛을 흡수해야 했던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총천연세계의 세상이 회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불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몇 년간 깊은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이지만 한번 베어먹힌 사과는 온전해지기 힘들고 극복해 나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과의 치료를 통해 이렇게 글로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첫 스토리가 이거라니 씁쓸하고 우울해집니다. 아버지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실 분입니다. 평생 아버지가 내 편이라고 느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남보다 못한 상처가 되는 날카로운 말들,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머니는 차갑고 우울한 느낌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항상 불행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따뜻함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2000년 대학교 졸업 이후에 일본계 회사에 입사해 몇 년 다니고 퇴사 후 2-3년 두문불출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는 시기가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 쪽에서 본격적으로 모든 관계를 끊어내다시피 했었죠.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요조숙녀가 되기를, 그리고 결혼을 강요하는 집안 분위기도 싫었고 그냥 모든 게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선보러 나갔을 때의 분위기도 매우 적응이 안 되었어요. 그동안 착한 딸, 착한 학생으로 살았던 나는 사라지고 쉽게 말해 꽃달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빙의 치료를 받아본 적도 있고 기치료하는 분을 찾아가 온몸에 기혈이 막힌 것을 뚫어도 보았고 최면 치료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상태를 지금 생각해보면 눈에 빛이라고는 없이 어떤 누구와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정구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 같았던 정유대운이 지나고 맞이한 병신대운. 조금은 안정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물속을 걷는 듯합니다. 깊은 물속에서 호적되는데 가끔씩 머리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극도로 예민해지는 상태. 정유대운 때와 또 다른 방식으로 힘들어서 오컬트, 타로, 점성학 등 뭔가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면 뭐든 찾아 나섰습니다. 왜 그런 학문들에 끌리는지 생각해보면 사춘기부터 사는 게 지겨웠고 태어났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를 생각해보면 마치 치매 걸린 노인처럼 뭐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책을 보거나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없고 뚝뚝 흐름이 끊기니 일에 관련된 공부도 손에 잡지를 못합니다. 봐야 할 책은 많은데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책만 잔뜩 사놓고 이리저리 뒤적이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책을 아예 손에서 놓고 라디오나 TV만 틀어놓고 멍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면에선 뚜렷한 병명은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건강하다고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20대까지는 위장이 정말 안 좋았었고 그 뒤로는 주로 정신적 문제, 우울증과 싸워왔습니다. 그 시기에 살이 급격히 쪘습니다. 그리고 병신대운에선 체력이 더더욱 급격히 떨어지고 잠을 자도 피곤한 상태. 작년에는 신장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몸이 붓고 귀가 가끔 먹먹합니다. 항상 사람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친밀해지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2, 3일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겉보기에 전혀 티나지 않고 남들이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매우 예민하게 모든 것이 감각되어지는 느낌이고 남들은 저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묵한 인간, 말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방광이 약하고 살짝 신기 있던 사람을 만나고 와서 뼈마디가 아프고 하루를 꼬박 앓았었고 내내 화장실을 가게 된 적도 있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이 가진 고통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럴 땐 마치 자신이 탄광의 카나리아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이나 공간의 에너지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고 때로는 말하는 상대방의 고통과 감정이 증폭되어 더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가 과연 객관적인 정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자주 봐도 익숙해지거나 편해지지 않습니다. 해서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매우 중요하고 그 공간에 향 하나 피우고 기도드리는 것 정도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채워지는 듯합니다. 지금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 엄청 힘들었는데 딱히 이룬 것도 없고 돌아보면 허무합니다. 글을 쓰면서 제 상태를 떠올려 보면 어딘가에 쿵 하고 박힌 SUV가 떠오릅니다. 오프로드를 거칠게 달려오다가 여기저기 처박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타이어는 땅에 박히고 엔진은 힘겨운 소리를 냅니다. 이 차를 어찌해야 할지 인생의 중반쯤에 현명하신 선생님들의 조언을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정유대운, 병신대운 내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민해지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이 사실 좀 꽤 길이가 있어서 네. 많은 부분이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2010년에 약국을 오픈해서 7년째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원래 약대를 나온 거야?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저기 병원에 취직을 해서 네. 일을 하시고 있으셨다고 했고 병원에서도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고 그 이후에 뭐 약국을 오픈하셔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스킵이 돼 있고 사실 글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되게 좀 힘드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좀 이제 글이 정돈이 안 돼 있다거나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저런 말씀을 하셨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쫄았어. 참 읽을 때 사연 읽는 거 재밌네 이러면서 읽었는데 사연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대지 말란 말이야. 그러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이제 계묘일 신약한 계묘일주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당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네. 오래 간다. 네. 내면적으로.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여성분이고 관이 귀신일 때 또 어릴 때 관대원이 왔을 때 네. 이제 특히 이제 굉장히 그 네. 성추행이나 이런 것을 당하기가 쉽고 또 문제는 성추행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경험이지만 그걸 또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큰 트라우마로 네. 생애 내내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계묘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 이제 오래 가죠. 네. 워낙 이제 섬세하고 민감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옛날에도 방송에서 강령에 그런 어린 따님을 둔 집들은 이걸 굉장히 잘 네. 살펴야 한다. 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앞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굉장히 자신을 억압하거나 네. 아니면 커다란 편견을 가지게 되는 네.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왜 저러냐, 제가 왜 유독 저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진짜 2차 가해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 많지만 김효일주는 더 혼자 네. 끙끙 앓고 네. 확률이 근데 높다는 이제- 게다가 네, 지금 약간 사연에서 다 안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님 말씀을 좀 길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유, 사주에도 예. 보이지만 무자 신유시거든요. 시주는 없지만 그래서 말을 냉정하게 하시고 딱딱 끊는 느낌이었고 네. 어머니가 특히나 좀 그 따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 굉장히 무던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서 걱정하지 마라. 별일 아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을 해도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주가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전부 묘목을 위협하는 기운들만 갖고 네, 계신 네. 거예요. 어머. 신유. 어머니도 목의 기운이었고 네. 네. 임진, 어, 개축, 예. 신사. 네.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어릴 때 이런 부분의 트라우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도움을 네. 받기가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명식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네. 이게 너무 정자 시리즈여서 정자, 더욱 더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좀 약간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면 네. 좀 삐딱한 면도 좀 있고. 삐딱하고 네. 뭐 그래 씨발 뭐 이런 게 네. 있으면 되는데 이 너무 이제 이 정제 정관 정인 네. 이렇게 쓰면 그 인풋과 아웃풋의 그 규칙과 법칙으로부터 자신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또 결국은 더욱 힘들어진 자기 자신을 더욱 더 괴롭히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 말대로 굉장히 이제 내가 도대체 내 자신이 이제 자각되지 않는 네. 이게 이제 신약한 계묘가 맨 마지막 하게 될 때는 일종의 정신적 유체 이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지 못하는 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제 그건 이제 막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막장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진짜. 어쨌든 이 거인의 주가님이 정말 사주를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이런 사연이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정말 양같이 귀수, 정말 뭐 정말 너무 그러니까 바로 양가적 교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사주가 정말 딱 그런 이미지밖에 안 들었는데 글쎄요 모르게 자기 어떤 지금 과거의 상황들을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이제 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는 정말 딱 하나 빼놓고는 저 그 시지에 있는 편제를 빼놓고는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뭐 식신, 비견, 정관, 정제, 정인, 다 가지고 그다음 계시죠. 정관 예. 이거라서 양같이 규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어렸을 때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기해대운이나 무술대운이 뭐 말 그대로 이제 관사론잡이 바로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물이 이제 금방 쉽게 또 탁해지는 너무 정제가 잘 돼 있는 물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탁수가 되는 이제 의미가 회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글을 다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연을 읽으면서 조금 애매했던 것이 그 어릴 때의 어떤 일들과 네.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신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그냥 나열만 해둔 상태였고 네. 그리고 그림 치료 같은 걸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버지를 그리라고 하면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답답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부모님이나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 감각들을 많이 고스란히 적어주셨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쪽으로 예민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약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위 꼰대질 같은 거나 네. 그냥 좀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네. 하시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자기보다 어리거나 좀 네.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는 잘 지내고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뭐 결혼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이런 분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식사용. 예, 식상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제 느낌은 결혼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좀 네. 올릴 수 있는데 아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을 가려받을 수는 환자를 가려받을 수는 없지만 약국에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좀 더 뭘까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소아과 근처에 약국을 옮긴다든지 해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 약국. 네. 오히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약국이 노인들이 많이 오는 동네나 그런 병원 옆에 있는 약국일 것 같아요. 약국을 만약에 옮기시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셔야 된다면 무엇보다도 좀 소아 환자들이 많이 오는 약국이었으면 더욱더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사람이나 공간이나 네. 그러면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네. 좀 이렇게 맞는 기운이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 구역이라고 네. 해야 되나? 예. 아무래도 목화 쪽이 저는 예. 타당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신혼부부들 많은 동네들 있잖아요. 뭐 신도시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아파트들이 좀 약간 밀집돼 있거나 뭐 이런 지역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제일 딱 떠오르는 곳이 동탄입니다. 동탄. 만약에 이제 신도시. 그게 목균이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동탄 아니면 이제 뭐 하남이나 광주의 아파트 단지 경기도 광주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쪽이 먼저 딱 떠오르는데요. 좀 이런 그런 지역 물론 뭐 약국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그런 쪽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하지만 어차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저는 개수에게 있다. 지금 개수가 네. 묘목도 손상당했지만 개수도 지금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사실 처음에 온 해수도 수가 아니고요. 네. 지금 거의 63세가 되기 전까지 대운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이 개수가 지금 비록 자월에 그 등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딱 표현한 대로 너들거리는 SUV처럼 됐어요. 힘을 못 쓰는 거. 네. 그래서 이 개수의 기운을 계속 보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그림 치료 같은 거 보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약사시니까 악기를 하나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특히 현악기.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그게 또 오행이 있나요? 예, 기타, 그런 게 이제 목의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 내는 거. 그리고 그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음악을 듣는 행위랑은 다릅니다. 자기가 소리를
뭐 잘하든 못하든 네. 자기가 소리를 하나씩 창조해가고 만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와 목의 기운을 동시에 쫙 끌어올리는데 좋고 또 연주를 하는 동안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렇네요. 딴 생각을 하면 네, 연주를 틀리니까. 계속 틀리게 되니까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보면 보통 이렇게 개원 의사들이 네. 뭐 보통 웬만한 그 의과대학에는 메디컬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의대를 가는 사람들이 어릴 때 잘 살아서 악기 레슨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의사들은 이 작업이 진짜 필요해요. 하긴 뭔가 스트레스 얘기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자기 의사는 결국은 모든 삶이 의사나 약사들은 환자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단 네. 말이에요. 네. 아무리 신강해도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자기 안의 내면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집중시키고 단련시키는 데는 악기 연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의사나 약사들 중에서 이런 현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정신적인 평정성들이 굉장히 좋아요. 밸런스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뭐 프로페셔널한 뭐 연주자가 될 거 아니시니까 좀 레슨도 받으시고 좋은 좀 레슨장에서 레슨 받고 또 이 계묘들이 뭘 배우면은 굉장히 빨리 늘고 잘합니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게 좀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런 명식들은 참 재관을 아주 이렇게 멋있게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활동적으로. 네, 활동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어릴 때의 트라우마로 이게 딱 갇힌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이렇게 뭔가 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로 왔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런 말 함부로 하는 노인들에는 그 오게 되면 또 검사에 막 치매 당하고 막 확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그렇게 또 막 대차게 뭐 싸우고 그러니까 또 못 하실 거 그런 게 분명하고. 지금 굉장히 참고 있으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됐어요? 속도 또 울화는 계속 쌓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빨리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떤 또 하나의 자기의 정신적 소도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자기 자신을 피신시키지 않으면 계속 울화에 갇히고 그 속에 빠져버리는 형국이 되니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을미대운이 별로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하다고 했는데 정유병신 을미로 이렇게 30년의 어떤 그 기구신 대운이 흐르는 것도 좀 참 아픔이에요. 좀 아픔이 큰데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무술년까지는 좀 굉장히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뜩이나 지금 개수가 기진맥진한데 지금 막 토로 그냥 막 시절에 다 파묻는 형국이라서 그래서 아까 왜 신장이 아픈 환자랑 있었을 때 그게 그대로 감흥이 돼가지고 됐다는 얘기는 수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이분의 우리 그 거인의 주관님의 지금 수의 상태가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일종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좀 음식들도 좀 많이 드시고 또 그런 재관을 지금 활발하게 쓸 수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식신의 그 기운을 일단 자기가 일단 가진 것부터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요, 일단 호기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좀 많이 배우러 다니시고 현악기. 뭐 현악기든 아니면 또 뭐 관심 있는 걸 혼자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인성이 귀신이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 여기서 좀 더 덧붙이면 이제 그 사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약사가 맞으신지까지 모르겠어요. 개업을 네. 하셨다는 약사이신 네. 건 맞는데 네. 직업에 대한 답답함이 네. 있다고 하셨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걸 나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뭐 약국을 밤 12시까지 하는 거 아니니까 아, 네. 뭐 저녁을 마치면 좀 어느 날 좀 일찍 마치든지 뭐 해가지고 혹은 어느 요일에 오후는 뭐 페이 약사를 쓴다든지 하고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외부로 배우러 나가야 된다는 외부로 근데 그 사회로 나가서 배우고 또 좀 요리에 요리에도 좀 신경을 좀 관심을 가져서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행 공동체 예. 그러니까 좀 너무 답답하고 해서 수행 공동체를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네. 정확히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빡센가 봐요. 뭐 뭔가. 참선하거나 뭐 이런 건가 보죠. 정확히 근데 그건 별로 저는 권하고 별로 싶 권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권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것도 물어보셨거든요. 네. 사실 네. 좀 빡센 것 같은데 그만둬야. 네, 그건 네. 그만두시고요. 저는- 좀 더 세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음.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가까운 친구 불러다가 먹이는 거. 예. 뭐 정 안 되면 뭐 동네 지나다니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이는 거. 예.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 한 시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에게 밥을 만들어 주는 거. 네. 좀 더 간단하고 네. 명확하며 네. 세속적인 거. 지금 이분이 가뜩이나 개수가 약해져 있는데 그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수련이나 이런 네. 걸로 하게 되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좀 에너지가 넘치는 게 좋네요. 아, 좀 에너지 넘치고 몸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인다는 게 뭐 희한한 어떤 요가를 해라는 게 아니라 장에 가서 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네. 집에서 다듬고 네. 음식을 만들어보고 네. 그걸 같이 먹고 수다를 떨고 네. 이게 진짜 이분한테 필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다름 아닌 수다입니다. 수다. 네. 그래서 뭐 혹은 또 나가서 배우게 되면 또 같은 도반이 생길 거고 도반이랑 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속이 블랙홀이 됩니다. 그것이 조금은 자신의 몸을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사소하게 네. 가볍고 사소하게 쳐시는. 가볍고 사소하게 치신하고 가볍고 사소한 곳에서 좀 기쁨을 느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가 자기 진단을 너무 심하게 내렸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될 거야. 더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돼. 아닙니다. 본인을 좀 더 가볍고 드러내고요. 그리고 혹시 집안에 쓸데없는 쓰지도 않는데 쌓아놓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네. 싹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오래 어쩌다가 쓰기는 하는데 산지 오래된 거, 네. 옷, 뭐 신발,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웬만하면 다 갖다 버리시는 걸 권합니다. 다 버리시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새로 쇼핑하는 즐거움. 이 식신의 또 즐거움은 쇼핑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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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에 싹 팔아버리고. 싹 팔아버리고요. 뭔가 자기의 일단 환경을 먼저 새롭게 리뉴얼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도배도 한번 싹 새로 하시고 좋네요. 이 방에 그 물을 싹 정리하면서 그럴 때 도배도 싹 새로 하고 좀 약간 연두 기운이 도는 기운으로 연두색이나 녹색, 하늘색 뭐 이런 이제 그런 청색, 청록색의 기운이 도는 기운으로 싹 도배를 하고. 네. 물건 하나씩 새롭게 그달 버는 돈의 수준에 맞춰서 네. 하나씩 채워 나가는 그런 진짜 막 너무 속물적이지 않나 내가 막 이런 느낌이 들게. 네. 이분이 이제 쿵하고 막힌 SUV가 떠오릅니다라고 이제 말미에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SUV라는 어떤 표현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 오프로드를 달렸다라는 표현도 네. 제가 사주를 볼 때 주로 많이 활용하는 어떤 예시거든요. 차는 정말 좋다. 네. 그랬는데 새 차도 다 해놓고 딱 태어날 때 막 좋은 차니까 어디든 잘 갈 수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흙탕물이 딱 튄 거예요. 네. 그러면 차를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 나거든요. 오늘 막 반짝반짝 닦아놨는데 내가 그래. 미칠 것 같은 거죠. 네. 선생님 몸은 아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차는 깨끗해 겉에.
그리고 이제 저렇게 대운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주에 가는 길이잖아요. 네. 내 차가 가는 길인데 이제 너무 오프로드야. 예, 너무 오프라 정말 이분 말이 정확하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듯이 사주를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사연일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사주 자체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길을 거의 대부분 지나오신 거거든요. 좀 더 가야 돼. 예, 근데도 아직도 과거에 네. 달려왔던 길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면 네. 막 걱정이 그건 거죠. 앞으로도 이런 길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만 이런 이제 기후 내지는 걱정들인 것 같고. 맞아요. 평생 오프로드는 없다.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정유대운 병신대운 내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경자월에 저는 정묘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유대운을 한번 정유 병신대운을 지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사주 처음 배울 때 일지가 묘목인데 연이 자수면 이게 자수가 묘목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랭한 물이라서. 네. 거기에다 유금까지 와서 이제 묘목을 충하면 이제 일지라는 게 원래 그 사람의 가지는 심리적인 상태의 기본 골격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이제 뒤흔들어 버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유대운을 지나왔을 때 이제 유금이 자꾸 묘목을 좀 두들겨 패는 느낌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정 갈등이라는 건 가치관의 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방 안에 불을 누군가가 껐다 켰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짜증나겠다. 실제로도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셨다. 정말로 제가 그런 느낌으로 사주를 정말 표현하거든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쌍으로 이렇게 같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치관의 혼선 내지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와 있는데 그래도 견딘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원국 자체의 힘이 그 차가 어쨌든 그런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사륜구동은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가 저는 고급 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디스커버리야. 예. 야, 그래, 그래, 예. 그걸로 너무 버틴 좋아. 거거든요. 멋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분의 거인의 주관님이 결국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해결 방식은 자기 차의 성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차의 성능을 믿고 막 5%도 가보는 거예요. 자기 차의 성능을 일단 좀 뭐라 그럴까요? 성능을 좀 뭐라 그럴까 불신하고 있다 이제는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기 차에 대한 성능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좀 되찾으시는 게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꼭 타고 말 거예요. 차 좋나요? 너무 비싸서. 맞아요. 세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내 꿈이야 왜? 남의 꿈을 짓밟았어. 이렇게 사연을 이제 쭉 들어오면서 그냥 금방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그 굉장히 힘든 사연도 많이 만나고 네. 뭐 좀 자랑하는 사연도 만나고 네, 그렇지만 네. 힘든 사연 만났을 때 좀 보면은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이제 방법을 찾아주시는 두 분 선생님도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방법을 하나쯤은 네. 진짜 살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게 본인 명식의 힘 같은 거고 네. 디스커버리에 가까운 네. 그 SUV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좀 이거를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앞뒤에 네. 서문이랑 또 뒤에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과연 글을 시작할 수 있을까 끝을 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글을 전송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전송을 했다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렇게 네. 쓰셨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전송 버튼을 누르신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글을 그러니까 이런 분은 딱 저한테 와야 되는데. 네? 내가 수목으로 가득하잖아. 내가 뭐 몰목 하나는 확실히 지키겠어. 내한테 필요 없는 거 좀 다 갖고 가야 돼. 서로 맡겨. 지금 물밀 뭐 겨.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차라리 명략반에 나서 노시라고 공부하지 마시고. 아, 차라리 그러니까 좀 왁자지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네. 현아 이렇게 막 가야금 막. 가야금 또 뭐해? 아재 이금 하프 막 다 하고. 하프 비싸 임마. 아 그래요? 1억 넘어. 하프 1억 넘어요? 1억 넘는 줄 몰랐지. 그래, 보통 이제 하프 하나 음대 사주고 이제 들어가는 애들 많지. 와 하프가 1억이 넘는구나. 하프는 진짜 돈 많은 사람만 오 이거 주위에 하프 있는 사람 좀 알아봐야겠다. 하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을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음. 이분이 사연 쓰실 때 초반에 쓰셨던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네. 그 좌파 명리를 접하면서 네. 지금 알게 된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랬다면 힘들었어도 이렇게까지 헤매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하시고요. 강원 쌤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디 건강히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어 주시길. 명리 1도 모르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라저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귀동량으로 듣는 정보만으로도 어느 상담자들에게 들었던 것보다 많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계기를 얻게 되었다고 네. 하십니다.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써주셨어요. 네. 야, 훈훈하죠. 네. 강원쌤 밥 사야겠어요. 돈으로 주세요. 밥 사주세요. 아니, 근데 강원 선생님은 공치사를 본인이 하시기도 힘들어하시지만 네. 본인이 들으시는 거 진짜 못 견디시는 것 같아. 몸에 벌레가 끼었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럴 때 초를 쳐요 이렇게. 강원쌤이 우리한테 밥 사야 돼. 아니라잖아 지금 돈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강원쌤은 그쪽에 받고 또 우리한테 또 써고. 아니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진심은 아니라는 거 아시고 있으실 거라 믿고요. 지심인데. 나도 진심인데. 강원쌤 밥 사줘. 강원쌤 왜 밥 안 사줘요 지금? 네 이렇게 첫 번째 추가 사연 거의 내가 니한테까지 좀 사줄 돈이 없다. 진짜. 여러분 그만 좀 하세요. 나 현금은 따고 들어가야지. 거인의 주관님 아무쪼록 명식에 힘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네, 본인의 SUV를 믿으시고 네. 네, 지금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시고 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네. 한번 용기 내셔서 또 생활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갈 텐데요. 33포비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1974년 3월 3일. 생일이 좋네요. 왜? 쟤랑 생일이 같네. 아, 이게 3월 3일인가요? 예. 네, 그래서 33포비신가 본데요. 아닌가? 네, 어쨌건 생시가 정확치가 않다고 하세요. 그 어머니께서 식사 때 좀 지난 오후라고 하셔서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신데 일단 연월일이 갑인년, 병인월, 계묘일. 근데 기미시 혹은 경신시 정도로 생각이 된다고 하시고 지금 건축 설계 일을 하시고 있고 그 이분도 저기 을미년부터 병신 정유년 지나오면서 정신적으로 좀 황폐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명식의 특징부터 좀 시주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불분명하시다고 하시는데 네. 내용을 좀 읽어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뭐 사주적으로 보면 그 식상이 굉장히 이제 네. 과다한 네. 이런 이제 유형의 사주라서 이렇게 목이 많을 수가 있나? 네. 근데 보통 인월 개수가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너무 천재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건축 설계. 굉장히 예민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분은 간목까지 딱 투관을 했으니까 정말 상관격의 전형적인 이제 형태로 재주가 굉장히 좀 뛰어나실 것 같고 좀 어린아이 같이 좀 예민하고 까칠한 면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경신시가 됐든 김민희시가 됐든 좀 그런 면이 같이 있는데 그게 인성이든 관성이든 이제 상관없이 월주가 워낙에 철주를 내리고 있으셔가지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 좀 불분명하시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굳이 뭐 사주를 보는데 시간이 불분명한데 나쁜 거를 이렇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균형 없는 것들을 더 끌어다가 얘기하기보다는 네. 저는 뭐 시간 잘 모르면 그냥 좋은 쪽으로 그냥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주의라서 네.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경신시 쪽이 더 네. 오히려 이제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거 일단 바램이신데 네. 사연을 또 들어봐야 네, 네. 알게 되는 네. 거군요. 아니 바람이 아니고요. 네. 정신 씨가 그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선생님 갑자기 비 오는 날 작두를 타세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묻어갈래. 안물 안구. 발음. 네, 그러면 우선 사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시간이 좀 불분명하다고 하시니까. 네. 네. 저는 의도하지 않게 약간의 극과 극의 성향을 동시에 가진 것 같습니다.
덜렁댄과 꼼꼼함, 무신경과 예민함. 내가 이 두 줄을 읽었거든. 컨닝했다 선생님. 두 줄을 읽었어. 내가 할 말이야. 네. 부드러움과 까칠함, 게으름과 지나친 완벽주의. 어린 시절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과 잘 놀았고 아프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잘 울고 작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 많이 행복했습니다. 완벽해 정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동화 속에 나오는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나중에 제 사주에 있는 상관인 세 개의 간목과 인목들을 보며 소름 돋았습니다. 경북의 작은 동네에서 지냈던 유년 시절 유복하고 화목한 편이었으나 중학생이 될 때쯤 경찰이셨던 아버지가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시고 다른 분과 교제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 대학 진학과 동시에 먼저 진학해 상경한 오빠를 따라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이 모두 이사하였고 서울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0대 막연한 동경으로 선택한 건축학과는 저와 다행히 잘 맞았고 밴드 동아리, 술, 여행,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을 많이 해보았던 시기였습니다. 고생하시는 엄마를 도울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항상 우선이었던 미안함과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자신, 서울이라는 도시의 거대함이 주는 소외감으로 조금은 붕 떠있는 채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94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럽으로 떠난 배낭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즈음 서툰 연애를 하다 나이 차이가 제법 있던 남친에게 상처만 잔뜩 주고 헤어졌고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을 앓았습니다. 개묘의 특징입니다. 97년 대형 설계 사무실 입사 후 2002년까지 6년 동안 6번 이직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의 혼돈. 하지만 어딘가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포기는 안 했네요. 30대 2002년부터 조금 오래 한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타 회사와 경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업무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일을 매우 잘하는데 너무 까칠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해 하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그 정도의 카리스마와 돌파력은 있어야지 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의 옹호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비견의 겁제대운이라 겁도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었던 걸까요? 40대 초가 되어서야 제 직설화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7년간 연애해온 지금의 남편과 결혼. 2007년 3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들은 내 아들. 뭐야 지금 싸우자는 거야? 넘어가고 2010년에서 2011년 제게 가장 재미있고 행복했고 보람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2년 일에 대해 다시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40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허무함과 깨달음에서 오는 위축, 고립감으로 잠도 잘 못 자는 기간, 오춘기, 갱년기, 어디 가서 엉엉 울고 싶은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딱히 이유도 없고 그러다 갑작스레 2015년, 2017년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회사에 그 나이에 이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하나 제게는 순수한 도피였습니다. 2015 을미, 2016 병신, 2017 정유. 제 인생에서 제가 없어진 것처럼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황폐했습니다. 극신약인 제게 재관의 40대는 힘들지만 제가 스스로 세상과 저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뜻깊은 시기인 듯합니다. 또 저와 다른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이는 제게 다른 가치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창이 되어주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적으로 혼란한 때에 만난 좌파 명리는 제게 명리에 관심을 주었고 벙커원 온라인 강좌와 강원쌤 책을 통해 명리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스스로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위로하면서 올해부터는 왠지 참아도 덜 답답하고 견딜만 합니다. 아이 낳고 많이 서운하기만 했던 경인일간의 남편도 조금 이해가 되고 많이 매력적이지만 게으르고 잘 안 씻는 강원 선생님 같은 우리 아들 강원 이해도 선생님 되네요. 같은은 없잖아. 아 그렇네요. 왠지 이렇게 접두어 전면 막 따라가는 그런 것 근데 같아서. 나도 사연 읽으면서 약간 강원 선생님 얘기한 줄 알았어 나는. 많이 매력적이지만 게으르고 잘 안 씻는 무오일간의 우리 아들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서 질문을 3가지 남겨주셨습니다. 첫째, 저의 생신은 김이시일까요? 아니면 경신시일까요? 그리고 용신은 무엇일까요?
항상 탈출을 꿈꾸고 이직이 잦았던 건 역마살 때문이라면 시주가 경신인 것 같고 제 사주에 경신이 있었다면 시주의 편인이 통근했으니 정인이죠. 시주의 정인이 통근했으니 지금보다 좀 더 참을성과 인내력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주 구성이 온통 양목의 상관 밭을 이루고도 이 분야에선 나름 괜찮은 회사들 20년 넘게 다니는 것이 기미평관이 시주의 통근에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공부가 짧아서 다 말이 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네.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멋지고 위대한 건축가보다는 동네에 좋은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인데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설계 사무실을 내는 것 네. 혹시 49, 59 인성대운에 가능할까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 아들의 사주가 수재성이 강원생과 같이 4개인 무토일간인데 저희 아이도 결혼을 3번 할까요? 뭐 이건 농담입니다. 아, 이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뜬금없이 자부심. 아무나 그럴 수 선생님도 2번밖에 못하셨어요 지금 아직. 강한 선생님의 자존심 상처. 이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농담인데요. 네.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말 질문은 아이의 사주를 보면 정계쟁충, 무계쟁합하는 천간에 4글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 충가합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와 네. 일간이 무호로 정인 공망인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또 제가 혹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이 임자년, 이민월, 경인일, 경진시고요. 예. 아드님이 정해년, 개묘월, 무오일, 개해시입니다. 네. 어떻게 질문 순서를 첫 번째부터 진짜 가실까요? 아들 사주가 나랑 비슷하다. 잘 안 쉬는 것도 비슷해요. 게으른 것도 비슷하고. 저주인가? 그래도 이분은 인성이 있으셔서 예, 좀 다르지 않을까. 더 끈질기게 안 씻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모욕 가라 그러면 모욕 가는 척은 해. 네. 그리고 모욕비로 네.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봐줘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그 만화방에 있는 물로 얼굴을 머리를 좀 적셔가지고 수건도 적시고 해가지고 집에서 모욕 갔다 온 척해. 뭐가 그런 아니 근데 무호는 그런 짓은 안 해. 네, 치밀 그렇게 치밀한 무호는 그렇게 안 안 한다고. 그냥 나 안 가. 음. 그러지. 어머님이 속으셨나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아유 설마. 정말 한 번도 안 걸려. 여쭤보셨어요? 우리 말을 꿈에도 생각 못했대. 야, 뭔가 무일 줄 하면 앞으로는 많이 매력적이지만 게으르고 잘 안 씻는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아이 또 뭐 일주마다 또 다르고요. 네. 아직 저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다뤘죠. 네. 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경신 씨가 좀 더 유력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네. 뭐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만약에 김이시면요, 네. 일단 이 직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직업을 선택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시주 정인이 통근하면서 네. 이제 이 가득한 목의 기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자신의 전공과 그 이후에 하는 일이 연속적인 걸로 봐서 시주 정인이 확실하다. 관이 아니라. 평관이었으면 지지가 다 목국이 되어서 네. 묘미 한목까지 되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은 거의 재와 관이 전부 그러니까 허공을 떠도는 형태가 되어서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방송 때는 이제 같은 개묘일주인데 이제 축월에 그다음에 사중에 경금 해가지고 좀 내껴 그러는데 이 경우는 만약에 기미가 된다면 이건 완전 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거의 식상에 파묻히게 되는. 예. 식상 전황이 되겠죠. 종합적이 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개 임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저는 이 상관경관이 이 경우는 정확하게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많은 식상들이 네. 기미라는 어떤 토를 붙잡고 늘어질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상관이 이렇게 강해도
원국에 관이 없으면 상관경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형태로 격발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저게 저 시상에 저 편관이 저렇게 자리를 한다면 부부 사이의 인연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반사회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한 일을 계속 꾸준히 못 한다든지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신씨가 굉장히 좀 여러모로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를 옮기시긴 하셨지만 전공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똑같은 네.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네, 경신 씨가 네, 더 유력한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전 직장이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런 금과 목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를 했을 때 네. 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제 식상과 인성이 대치를 할 때 네. 굉장히 이제 서로 극하는 기운끼리의 균형 있는 대치는 굉장히 많은 활성적인 에너지를 네.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 굉장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네. 어떤 뭐 실질적으로 어떤 큰 성과를 벌써 이뤄냈다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네. 어떤 서로 극한 우리 뭐 노회찬 의원의 사주처럼 이렇게 막 화와 급이 부딪히고 있는 막 이런 사주들은 오는 뭔가 들끓어오르는 힘 같은 거 있잖아요. 에너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경신 씨가 거의 확실하고 그래야 또 식상 전황에서 벗어나서 네.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전황으로 가면 운이 뭐 신유 경신 이렇게 이제 가는 운세가 네. 좀 전황으로 갔을 때는 조금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경신으로 가서 신중에 그 임수의 어떤 도움도 좀 받고, 그다음에 신유 경신 이렇게 갔을 때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개인 사무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용신은 어떻게 되나요? 금이 되죠. 예. 예, 신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너무 이뻐하는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인성이 이건 분명히 저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 인성이 없을 수가 예, 없네요. 예. 정인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잠깐 저기 박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설계 사무실을 내는 것이 꿈인데 예, 그 꿈을 꼭 실현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인성 대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49 신유 대운이 올 때까지 한 4년 남았는데요. 네. 네. 이 4년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네. 시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동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막 가서 막 상담도 할 수 있는 건축사. 우린 진짜 그런 게 없죠. 거의 다 아파트고 뭐. 근데 기숙화된 아파트라도 빌라들밖에 뭐 없고. 건축도 건축이지만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들도 같이 이제 뭐 동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한 분야이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이분이 을미병신 정유년에 네. 예, 굉장히 병신 종류. 예, 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했다고 네, 네.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원국의 어떤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을미는 이분에게는 가장 힘든 해일 수밖에 없어요. 을목인데다가 미토 역시 묘미 한목이 되니까 아래가 다 목국을 이루어서 갑자기 뭐 목바다가 되는 네, 이제 네. 그런 형태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과 목의 지금 균형이 원국에 잡히는 균형이 무너집니다. 어쩌면 이 강한 여파가 병신 그 다음에 어떤 병신까지 특히 병화도 사실은 기신이기 때문에 네. 병신까지 이어지고요. 네. 사실은 정류부터는 좀 다시 좀 회복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때도 그 여파가 힘들었지만 대운 자체가 임수이고 네. 그래서 좀 오히려 그렇게 힘든 속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묘유충 같은 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그 목이- 지지에 이제 그 원곡에 수가 많으면 만약에 뭐 밑에 자수라든지 해수라든지 이런 걸 원래 근본적으로 깔면 이게 묘유충이 상당한 작용을 해요.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금이 활성화돼서 더 이제 목과 관련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이제 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네. 경신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경쟁 네. 구도 외에
더 이게 활성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어쨌든 금이라는 거는 수가 있어야 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로 있든지 뭐 천간으로 있든지 이렇게 수가 많아야 금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목들하고 같이 상장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경신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잘 모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관, 경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주 극신약한 상태를 좀 벗어나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의 흘러가는 운세도 자기에게 유리한 운세로 흘러가는 것, 뭐 이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인성대운에 작은 설계 사무실 내는 것도 괜찮으시고 마지막 남은 것은 아드님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인데 아드님이 무일주인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남편분이 경인일주시고 네. 임수병준이시고 네. 네, 이런 가정을 꾸리고 있으신데 네. 그 뭐 정계쟁충, 무계쟁합 네. 뭐 이런 충과 합이 무효가 되는지 네. 여부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네. 네. 이런 합충과 관련된 거는 정말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 사주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계수가 있으면 이걸 어떤 형태로 이제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뭐 쟁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쟁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근데 일간에 포함된 네. 충합은 네. 그렇게 따지지 않는 네.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이 정계충 하나 정도인데 네. 네. 사실 이 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정화와 개수가 각각 지지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천간의 충은 굉장히 어떤 추상성의 활성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 정인의 뿌리가 없다면 좀 네. 곤란할 수 있겠는데요. 정인의 뿌리가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충은 좀 더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히 많은 분들이 합은 기라고 충은 흉하다. 이건 절대 성립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충은 오히려 충을 통해서 충발 그러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합은 자신의 힘이 묶이는 경우를 네. 말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묶이면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둔해지기도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천간의 정제충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이 정화이신이 그 오화의 뿌리를 강하게 내려있고 묘목 정간의 지원까지 왔기 네.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개수 대운이 오면 정계 삼충이 일어나서 이런 경우는 균형이 무너지겠는데요. 네. 95세 대운의 정계 삼충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물어보셨습니다. 정인이 공망이 네. 예, 무호일주인데 네. 오화 정인이 공망이 떠 네. 있다고 네. 요것도 걱정을 하셨어요. 네. 혹시 이제 본인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건지.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오화는 또 해수랑 암합을 양쪽에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해공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별로 그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 사주는 어쨌든 저 일지의 정인이나 아니면 연상의 정인이 사주 전체의 밸런스로서 절대 나쁘게 작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묘월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사주에 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습의 의미로서도 이게 나쁘게 작용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쁜 엄마가 절대 되기 어려운 오히려 되고 싶어도 되고 싶어도 뭐 애를 근본적으로. 그게 좀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로써 모든 걱정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질문은 어쨌든 간단 명료하시고 네. 이제 시간의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면 어쨌든 네. 저는 경신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흘러가는 운세가 신유, 경신 이런 대운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단지 이제 뭐 좀 한참 나이가 들어서겠지만 이제 69세 이제 기미 대운이 오면 그때는 이제 어찌됐든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 이제 가셔야 될 대우인 것 같은데 그건 나이가 이제 들어선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제 올 거라고 봅니다. 앞에 또 쭉쭉 받은 그 금들 인성의 힘으로 네. 그것들이 또 축적돼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49, 59에 이제 인성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이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네. 네, 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좀 그래서 삼성포면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훌륭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네.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 아들에게 엄마가 참 우리 엄마 참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느껴야지. 네. 우리 엄마는 다 내가 하자는 거 다 들어줘. 네. 이런 엄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엄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성이 많은 신약한 아들은요. 이렇게 엄마가 집에서 자기를 챙겨주는 것보다는 엄마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엄마 참 멋있는 사람이야. 네. 라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좀 꼭 아셨으면. 네, 신유대운이 오기 전 한 4년간은 그 목표하시는 꿈꾸시는 네. 그 작은 설계 사무실을 준비하시는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아드님께도 좋은 엄마보다는 좋은 멋있는 어른 네. 되시는데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개묘일주 추가 사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묘일주 추가 사연들은 네. 그냥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사연이 굉장히 정돈이 안 돼 있는 듯한 느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병신 정유 뭐 이렇게 흘러오시면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그렇게 힘드신데 또 어쨌건 정성스레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0갑자 대장정의 하이라이트죠. 또 하이라이트. 아니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개묘일주 남심 여신 공요법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개묘일주 여성분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성분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의 명식은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고요. 네. 지금 이 마음을 빼앗긴 여성분이 95년 95년생이시고 7월 11일 생신은 시간은 모른다고 하시네요. 을해년 개미월 개묘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느끼신 바를 좀 남겨주셨어요. 읽어봐 주시죠. 네. 코남드라? 뭐라고 읽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CONAMDR 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영어 단어라면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개묘일주 여성 곁에서 지켜본 특징으로는 친해지기 전과 후가 매우 다릅니다. 전에는 도도함 그 자체이며 행동 하나하나가 도도한 기족이랄까? 난 우습게 볼 여자가 아니야! 라는 우아한 분위기와 행동을 풍깁니다. 일로 손님들을 대할 때는 거의 무표정인데 친해지면 친구나 심지어 동성 친구들한테도 엄청 애교스러운 말투를 쓰더라고요. 원래 애교가 많은 일주인가요? 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런가요? 만나거나 사귀기보다는 다가오는 사람이나 기존의 친구들과 더 관계를 맺고 더 친목을 다지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고 좁은 관계의 사교성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귄 적이 없어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눈도 크고 고양이상인데 여지껏 썸 타러 오는 남성도 없었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돌을 좋아했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면 크크크 개묘일주는 눈이 높은 걸까요? 사실 사주보다 전란은 없죠. 사실 사주보다 직접 관찰하고 대화 속에서 상대를 알아가며 어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먼저 마음이 빼앗겨서인지 점점 더 조심하고 소심하게 구는 것 같고 참기 힘드니? 지금 잠깐 약간 배고파 이제 찌질스럽게 되는 것 같네요. 강원쌤 말처럼 쓰레기인 남자인 제가 종량제 봉투에라도 포장되어 개묘일주 여성분에게 혐오감만이라도 주지 않게 한 줄기 빚을 내려주소서
예. 근데 이분은 이 개멸죄자분이 이분 좀 우리 코나 MDR님을 좀 이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아 이런 걸 보여주셨다면 아. 이런 모습을. 아. 아유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한 줄기비도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커트라인은 넘었다는 얘기지. 아. 네, 사실은 1차 합격. 이게 여기 반전의 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아. 이전까지는 개별주 여성분들이?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1차 서류 통과자는 좀 있네요. 근데 네. 굉장히 자세가 훌륭합니다. 이 남성분의 자세가. 굉장히 지금 경기를 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혐오감만이라도 덜 수 있어요. 이 정도 자세 굉장히 나는 훌륭해요. 쓰레기다. 종량제부터 안 들어도 된다. 굉장히 훌륭한 자세입니다. 이분이 이제 을해년 개묘일이니까 네. 지지로 이제 해묘미가 딱 되고 식상이 완벽하게 이제 딱 투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 사주에 어떤 시간이 없어도 아주 귀여우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식상으로 딱 격이 바르게 완벽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감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뭐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사주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일주로만 따지면 좀 접근하는 방식은 어쨌든 좀 정말 경계심을 풀지 말고, 그러니까 예민한 아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무신한테 접근하듯이 막 이렇게 네. 막 네,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미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묘는 일지가 식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노닥거리고 같이 먹고 쓰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게 4명이 이네요. 네. 그러니까 파티는 오히려 네. 사람 가리고 서먹서먹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파티라는 데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회식 뭐 이런 거. 회식 이런 거. 클럽 안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2명이서 하는 파티예요. 네.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시고. 안 했어요. 전혀 상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파티. 이게 최고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끼우는 거죠. 서로 잘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이 여자분이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굉장히 자상하고 섬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는. 그다음에 자기 친구도 한 명 더 끼우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앞에까지 잘하신 분들이 여기서 실패해. 엄한 친구를 데리고. 엄한 친구 데리고 가면 안 돼. 무신 뭐 이런 친구. 그러면 내가 이제 드디어 나까지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제. 나까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수가 있어요. 친구는 정상인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과의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이런 과라면 개묘과에. 그렇죠, 개묘과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남녀 커플에 제일 중요한 건 일지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나 MDR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개묘 일주의 여성분과 사귀려면 일지묘 우리 저기 창규 같은 애가 좋아요. 자기 자체가 일지묘목인 사람. 그리고 묘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묘목이 아니더라도 묘목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같은 묘목이 뭐예요? 뭐 저도 묘목이 2개 있잖아요. 자 묘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예쁘게 핀 꽃 같은 거거든요. 화분 속에. 그걸 갖다가 마당에 은행나무처럼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난초 화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닦아주고 물도 아주 적절하게 줘야 되고 시간 지켜줘야 되고 두는 위치도 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묘일조 여성분에 대한 남자들이 제일 보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개묘일조 여자분이 내가 뭔가 이 남자로부터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 관심에서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종말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 그렇게 꼭 확인 안 해도 돼라는 말이 될 정도로 떨어져 있어도 문자나 메일 이런 것들로 계속 정말 경계심을 늦추는 계속 보내줘야 돼요. 한결같이. 한결같이. 왜냐하면 간장 종지에 담긴 물은 쉽게 증발합니다.
그 물은 정말로 생명수인데 네. 불행하게도 빨리 증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똑똑똑똑 들어. 근데 간장 종지에 물을 호수로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시간에 굉장히 난 키우듯. 난 키우듯이 조준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조준도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딱 적절하게만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인내심이 필요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정인의 지속력 네.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꽃을 키우듯. 특히 진짜 난초가 막 확실한 것 같네요. 네. 특히 남성분들 개묘일주들이 이제 뭐 엄마 같은 정말 이런 느낌을 받는 이성이 있으면 굉장히 거기에 호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간 자체가 개묘 그러면 그 자체로는 신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 뭐 지장간에 뭐 개축처럼 신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인성 중에서도 약간 밝은 인성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되게 명랑하고 좀 나를 따뜻하게 대주고 또 세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히려 이제 개묘일주 남성분들이 사실은 여성보다는 더 디테일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남성 개묘 까지도 얘기를 네, 남심으로 훅 넘어갔는데요. 일단 네. 이분에게 이제 네. 화이팅 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잘하고 있고. 네. 일단은 저기 5분 응선 정도는 넘으신 건가요? 정말 훅 들어가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조준을 잘 하셔서 우리 쓰레기란 마음을 버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쓰레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늘 확인하시고 경계를 늦추지 네. 말고 하루에 3번 거울을 보고 나는 쓰레기다. 너가 해야 되는 거야. 네. 네, 근데 남자 개묘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남자가 개묘이고 이 개묘를 만드시려면 여기 참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 코나 엔디얼님이 사귀기 전에는 너무너무 도도해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개묘는 사실 굉장히 속으로 은근한 자존심이 강해요. 은근한 자존심. 강합니다. 그 건드리면 끝이에요. 드러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사람 쟤는 자존심도 없나라고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건드리는 순간 사망이에요. 인계철선이야. 예. 독 발라놨어. 근데 남자 개미는 제가 보기엔 그보다 훨씬 더 전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아까 우리 그 지선님 말하는 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뭔가 엄마처럼 자기를 보살펴 주는 걸 원하는. 그래서 좀 남자 개묘 좀 오히려 좀 성격적으로 위축되는 경우, 특히 신약이면 더욱 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성한 지식욕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남자 개묘를 합당식을 씹을 때는 좀 더 자신이 좀 지성적으로 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성을 느끼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느끼는 방향이 다 결이 다 다른데. 그렇죠.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가 그렇죠. 모라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개묘 남자에게 이 모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렇게 똑똑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우유부단할 때 뭔가 명쾌하게 그것을 정리해주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게 느낌을 준 사람. 금인성인 건가요? 네. 금인성을 바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개수는 인성을 또 거꾸로 금은 또 개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명료한 지성으로 포장하는 녹음실에 거. 꼬르륵 소리가 나 평소에 아침에 다 먹는데 오늘 좀 배고파. 헤드셋에 계속 꼬르륵 계속 말씀해 주시죠. 안 해. 우리가 밥을 굶어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난 갑자기 너무 빵 터졌네. 죄송합니다. 헤드셋을 끼고 있어갖고 너무 잘 들려가지고. 개묘. 그럼 여성분은 남자한테 다가갈 때 지성에 네. 대한 매력. 그러니까 사실 개묘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묘는 여성 개묘는 좀 아름다운 굉장히 크지만
남성 계묘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렇게 남성의 계묘가 느끼는 것 자신이 그래서 계묘들은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모범생, 우리가 흔히 모범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렇지만 그렇게 티 안 나는 애들. 놀스봉님 그 대표 네. 사연분도 네. 보면 뭐. 공부 잘하는 학생 좋아하고 그쵸, 본인도 본인도 열심히 그렇고. 하고. 막 원탑이고 이런 건 아닌데 아니, 그냥 안에서 그리고 노동하는 그걸 학생이고. 가지고는 뭐 의시되고 막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근데 조용히 있는데 항상 그냥 모든 안에 공부 들고 잘하는 애. 조용하게 네. 강하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때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책 좋아하는 모범생이 좋아하는 여자는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여학생이거든요. 왠지 그래야만 자기가 완성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다. 네. 선생님 어릴 때 막 무슨 책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고 했는데 사서 삼경. 막상 가 쓰고 다녔어. 그거 굉장히 어필해요. 강원이 봐 사서상경이 봐. 그래서 사상을 주문에 꼭 교복에 꽂고 다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꼬신 여자분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막 첫 만남에 막 사서상경 그렇다고 현세 그게 효능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 데이트도 꼭 천원 동안 됐을 것 같아. 아주 옛날 일이니까요. 네, 참고만 제가 하시고. 뭐 순수할 때 얘기. 네, 이렇게 그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좀 더 풍성한 여심 남심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러게요. 이 방면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처음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다루는 일주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좀 물어봐 주시면 저희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도 좋은 임상이 될 것이고 저희도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좀 더 다양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남심 여심도 사연 들어오면 수기가 할 일이 더 많아지겠다. 대답이 없어. 콧바람만 나와. 네, 갈수록 힘이 듭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창작의 고통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이 맞진 않지만 여튼. 네. 이번엔 메모해 놓은 게 없네. 너무 날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막 을명 원래 좀 그렇지 않나요? 의존하고 막 기질대로 살려고요. 명령을 좀 배우니까 기질대로. 네, 무토에 막 뿌리 내리고 싶고. 제가 제목을 짓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나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땅이 사라졌어. 어떡해. 뿌리 내릴 수 없어. 지금 약을 드시고 물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현상이다. 네. 아 뭘로 하지? 사실은 나는 강하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죠. 좋은데요. 사실은 나도 강하다. 좋은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나는 강하다. 그래도 강프로님이 해주시네요. 네. 네, 사실 난 강하다. 너는 뭐하니 장규야? 나는 뿌리 내리고 있어. 이제 방송도 안 끝났는데 마이크도 안 쓰고 아니 그래서 허리 아파. 그래서 하도 많이 하서. 진짜 이게 창작의 고통이 많네요. 이게. 나 갑자기 어떻게 내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예, 여러분 창작의 고통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라자명 시즌 3은 60갑자 대장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60갑자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는 분들은 대표 사연에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60갑자 대장정의 23번째 일주는 정축일주 사연이고요. 정말 정치일주는 할 말이 많아. 아 재밌겠네요 또. 네, 정축일주에 관한 질문과 추가 사연 모집에도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